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첫 MZ 해강 웨비나 사회를 맡은 독일 PM 이정미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 MZ 세대 다 모이신 거 맞죠? 보니까 MZ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MZ이라는 게 굉장히 저도 그 세대라면서도 어색하면서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일 PM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우리 김정연 사장님, 우리, 전직은 사업체를 운영하신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어쩜 이 PM 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이 첫 직업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정현 사장님이 그 전 직업에서 지금 현재 PM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그 승승장구의 과정과 그리고 PM 사업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네. 한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초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현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강그룹 이제 첫 그 온라인 세미나, MG 세미나를 맡게 된, MG 아닌 MG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되게 감사하게도. 인제 여기에는 기존에 저희 또 사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은 좀 신규 초대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제 PM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고,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 MG 세미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진짜. 아까 사회 볼 때 별로 안 떨렸는데. 네, 여러분 우선 저는 오늘 이 웨비나의 제목을 안녕 2034로 해 봤어요. 이 안녕 2034로 해본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저는 요즘 제 10년 뒤 이제 저의 2034 년이 굉장히 기대되면서 인제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현재 PM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은 인제 신규로 초대되신 분들은 그 10년 뒤가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좀 10년 뒤를 생각하면 설렌다든지 뭐 즐겁다든지 미래가 기대된다든지 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앞서 이정민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이제 PM 사업을 하기 전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말이 사업이지 사실은 자영업이었고요. 예,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뭐 10년 누가 10년 뒤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났어요. 당장 올해도 어떻게 버틸지 어떻게 이제 올해를 무사히 넘길지 막막하고 깝깝한데 "무슨 10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예, 저 어릴 때 되게 꿈이 많았던 사람인데 점점점 인제 현실에 이 각박한 현실에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인제 저보다 더 어린 20대 분들이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뭐 30 대 되면 "그냥 안 살 거야."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요즘 그렇게 많이 그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20 대뿐만이 아니고 아마 30 대에도 40 대에도 50 대에도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쪼끔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프리터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한동안 이제 뭐 파이어족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었는데요. 이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래요. 근데 이게 프리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을 단기간 짧게 하시고 또 쉬면서 인제 그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다 타면 또 짧게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저의 사회생활이 직장은 아니지만 저의 경제 활동을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18살 때 인제 학교를 다니면서 동대문에 인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의류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주 6일 하루 9 시간 근무하면서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 어떻게 그렇게 일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저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막 욜로처럼 살았다든지 이렇게 프리터족으로 살았다든지 그랬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저희 부모님들 굉장히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면 그때는 인제 열심히 살아서 삶을 쪼끔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제 도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제 요즘에는 뭐 저출산 이런 것들 그리고 20 대 친구들이 벌써부터 막 꿈이 많아야 될 나이에 30 대가 되면 만세를 부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제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동기 자체가 없는 말 그대로 열정이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게 굉장히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영끌에서 뭐 집을 사도 대출이자 내다가 끝난다는 둥 막 이렇게 사실 굉장히 주변에서 좀 들으면 이렇게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인제 굉장히 씁쓸하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뭐 프리터족 이런 분들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 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이제 한 90, 80, 90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오래 사는 그 편이었거든요. 근데 뭐 100 세까지 산다고 해도 사실 사는 건 문제는 아니죠. 뭐 돈만 많다면, 건강하다면 뭐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 많고 좋은 거 많으니까 인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겠지만 그렇게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이제 건강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네이버에 이제 이 웨비나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업의 수명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이 수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연봉만 많이 궁금해했었죠, 연봉. 그런데 요즘은 연봉보다 사실 많이 따져보는 게 직업의 수명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직업의 수명을 알아보는 이유는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살 날보다 내 직업의 수명이 짧다면 그럼 인제 그 일을 내가 다 하고 나서 그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뭘로 내가 먹고 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누구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엔잡러 처음에는 이제 투잡 옛날에는 투잡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투잡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뭐 쓰리잡, 포잡, 엔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대니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법인 사업체를 해서 이제 사업장을 제가 20 대의 나이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되게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18살 때부터 저는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공부보다는 돈 버는 쪽에 제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진짜 열심히 또 모아 가지고요. 이렇게 나름 20 대에 법인 사업체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금방 부자가 될 거야. 금방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창피하지만 저의 이제 통장 잔고를 이렇게 좀 오픈을 해 봤어요. 정말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2021년 7월 달에 이제 이 계좌 잔고를 캡처를 해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름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모아서 제가 이제 이 이 돈으로 인제 사업체를 만든 건데요. 저는 계속 이제 돈이 벌리면서 제 자산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뒤에
인제 저의 통장 잔고는요 너무 슬프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물론 이 사이에 이제 이유들은 분명히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 침체도 있었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런데 뭐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데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1 년도 안 돼서 제가 다 이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10대 때부터 20 대를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막막했어요. 처음으로 좀 미래에 대해서 제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왜 문제가 뭘까? 내 통장은 왜 점점점 다시 얄팍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30 대가 되어서 왜 미래를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걸까?' 를 생각을 해 보니 제가 벌고 있는 소득의 형태가 자산 구축이 아니라 그저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구축과 재산에 대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를 쪼끔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이런 재화나 이런 것들을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산은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제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럴 만한 자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도 나의 수입이 멈추면 내가 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장사가 안 되면 점점점점 인제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람이 숨만 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비도 나갈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집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나 자산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지금 PM 사업 하시는 분들 말고 자산 가지고 있어요 저. 저 건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 예치해 놓고 뭐 한 달에 이자 한 100-2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만큼 현금 가지고 있어요. 하신다면 여기에 안 들어오셨겠죠.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자산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해서 인제 남들이 다 이제 쉽게 하는 죄송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저 말고도 여기 열심히 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 이런 내가 자산을 쪼끔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없었어요. 제가 뭐 당장 건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이 현금 흐름 4-4 분면을 쪼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리스크 없이 그리고 큰 자본 없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요 인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인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나와 있는 현금 흐름 4-4 분면입니다. 이거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게 인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4 가지로 분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 ES 분면과 오른쪽에 BI 분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지금 내 주변 나랑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을 떠올렸을 때 왼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아마 왼쪽일 거예요 대부분. 내가 뭐 정말 "방구 좀 끼는 재벌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왼쪽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통계적으로 왼쪽에는 95%의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5%의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95% 사람에게는 단 5% 만의 돈이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 분면은요. 5%의 사람에게 95%의 돈이 흐르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멘붕 오신 거 아니죠?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멘붕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멘붕은 왔는데 어쩔 수는 없었어요. 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멘붕은 왔지만. 네. 그래서 인제 경제 활동을 계속 인제 왼쪽에서만 했었는데
오른쪽 분면?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오른쪽 분면으로 가야겠네.'라는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 오른쪽 분면에 보시면 밑에 I 분면에 투자가라고 또 나와 있죠. 근데 제가 투자 경험이 인제 있는데요. 그게 뭐 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저도 남들 다 아는 그런 인제 코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코 큰 코 이제 다쳤죠. 저도 인제 쪼끔이나마 이런 자산 뭔가 내가 이렇게 쪼끔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단돈 얼마라도 좀 벌 수 있으면 '나도 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자료 만들면서 캡처한 거여서 ING 중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제 물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변에서 저 정도면 싸게 먹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는 투자도 사실 내가 돈이 굉장히 뭐 많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란 결국 인제 시스템도 자산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비사분면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옆에 제가 이제 자산 수입이라고 써 놨는데요. 이제 고거를 쪼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든다 하고요. 두 번째는 산다, 세 번째는 활용한다예요. 근데 사실 뭐 요 단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시겠죠.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인제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그런 사업체를 만든다는 건데요. 사실 쉽지 않죠.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다예요. 우리가 인제 그런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인제 스타벅스를 외국에서 들여온 것처럼 이제 돈이 많다면 또 인제 이런 시스템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요것도 탈락입니다. 그럼 인제 세 번째는 활용한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활용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학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제 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사용하고 그 사용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럼 그게 뭔데? 나도 그거 써 보고 싶어." 했을 때 보여주거나 혹은 알려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나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있으세요 혹시? "나는 좋은 거 있으면 절대 비밀로 나만 꽁꽁 감추고 그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이런 분들 여기 없죠. 그쵸?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제 제품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에서 소비자한테 도착하기까지 그 유통 과정에 인제 거품 뭐 이제 유통 마진이라고도 하죠. 이 거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매, 소매, 총판 그리고 유명인들을 이제 광고하면서 그건 광고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그냥 직접 입소문 내준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인제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다단계라고 또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다단계라는 말을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다단계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다단계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실 맘먹고 불법 다단계와 이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마음만 있다면 사실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은 이 지금 제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이 PM 사업에 대해서 다단계라는 선입견 지우시고요. 정말 사업적으로만 쪼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친한 언니 그리고 인제 뭐 네트워크 잠깐 짧게 해 봤던 뭐 지인들 아니면 뭐 엄마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잠깐 했었다 하는 분들은 건너 건너 듣고 이제 다단계 하지 말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부를 이룬 이런 인제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료를 뭐 제가 그냥 사진만 가지고 와서 붙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최고의 내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뭐 에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현금 흐름 4사분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 그 현금 흐름 4사분면 그 책을 만든 이제 책을 쓰신 그분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인제 독일 PM은요. 가장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에 가까운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 PM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건희 회장이 23년 전에 무점포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무점포 시대가 많아지고 있죠. 점점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산업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앞으로 인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PM이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그렇다면 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과 또 PM 사업에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프랜차이즈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저도 여기 있는 것들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많고 예.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도 많은데요. 보면은 인제 여기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뭐 외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제 가장 규모가 큰 스타벅스로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가 좀 있네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인제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프랜차이즈랑 이 독일 PM과 조금 비교를 해 놓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자본부터 좀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런데 자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그 기준치를 낮춰서 잡은 거예요. 사실 요즘에 5천만 원으로 못 차려요. 못 차리는데 그냥 어디 저기 시골에다가 차리면 차릴 수도 있겠다 해서 인제 최소 5천만 원이라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보통이 아니라 최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1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사실 지금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PM 주스를 접해 본 소비자분들도 이게 투자금 자본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투자금이라고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희가 100만 원을 그냥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또 그만큼의 또 저희가 제품을 받고 그 제품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뭐 요것도 투자금이라고 하기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정 지출인데요. 제가 인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고정 지출 때문에 결국에는 좀 힘들어진 케이스거든요. 요즘 인건비도 너무 치솟았고 물가도 너무 많이 치솟았고요. 임대료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PM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지금 사업을 단돈 한 달에 13만 원 오토십 제품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고 감사한지를 저는 정말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직원들 월급 나갈 때 임대료 나갈 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사람이어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또 저는 따져보고 싶은 게 재고예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안 해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재고와의 전쟁이거든요. 악성 재고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정말 재고와의 전쟁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주변에 인제 '아 나 뭐 요식업 해 볼까? 아니면 뭐 의류 사업 해 볼까?'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재고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해 보라고 얘기는 했어요. 저희 신랑이 실제로 지금 그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재고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고라고 할 게 없죠. 예 재고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 봤을 때 독일 PM 사업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보다 여러모로 여러 방면에서 월등히 인제 우수하고 리스크가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스타벅스와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제가 스타벅스가 하고 싶어서 인제 스타벅스를 제가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 본사와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본사는 저에게 교육과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상하는 로열티를 지급을 하죠, 본사에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와 가까운 지인 혹은 저의 가족이 저를 보면서 정연이 하는 거 보니까 스타벅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저기 뭐 제품도 괜찮고 커피도 맛있고 손님도 꽤 있는 것 같아. 나도 저거 한번 해 볼까?" 인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땡땡아 이거 스타벅스 좋아. 한번 해 봐." 이래서 이제 그분들이 스타벅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점포를 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얻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얻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고 하면 전혀 없죠. 1원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뭐 기프트 카드 3만 원짜리도 안 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이게 당연해요. 가맹점주들은 절대로 본사가 될 수 없고 본사만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당연한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았었는데요. 인제 제가 여기에 PM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PM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제가 인제 "저도 PM 사업 해 보고 싶어요." 해서 인제 PM 본사에서 제가 이런 이제 권한을 받게 되어 PM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PM은 저에게 교육과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로열티도 줘요.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과 시스템을 제공받고 반대로 제가 로열티를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PM은 교육과 시스템 제공 그리고 로열티까지 저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입소문도 상관없고요. 온라인 마케팅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그냥 이 제품의 가치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인제 누군가 저를 보고 정연아 나 이 PM 사업 한번 해 보고 싶어." 해서 저로 인해 인제 이 사람이 PM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로열티를 본사가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인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인데요. 요렇게 제가 스타벅스 본사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PM이 저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고요. 여기 인제 사진에 나와 있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본사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요렇게 지점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늘 수가 있는 건데 왜 인제 이런 다단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을 버는 구조가 여러 단계로 벌기 때문에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 사업 같은 경우에 요렇게 나의 대리점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또 대리점이 생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한대로 제가 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사실 이거를 알고 보면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어?' 할 정도로 굉장한 저는 지금도 누가 나한테 저한테 "스타벅스 할래? PM 할래?" 하면 저는 PM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저한테 절대 이렇게 안 해줄 거거든요. "야 너 스타벅스 할 사람 있으면 데려와. 너한테 로열티 줄게."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치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가로로도 세로로도 무한대로 내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아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내 네트가 넓어지면서 인맥이 더 넓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6 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 월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혼자서 나 이 PM을 이제 좀 주변에 알려보겠어." 해서 제가 혼자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PM 제품도 알리고 이제 PM 이런 사업성도 알리고 하면서 6 월에는 매출이 8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인제 그때 6월 달에 저에게 전달받으신 분들 중에 이 사업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까?" 해서 인제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7 월에는 2,300만 원, 8 월에는 4,700만 원, 9 월에는 7,700만 원, 거의 7,800만 원 가까이 되는 인제 매출이 이제 발생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인제 이 주스를 PM 주스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팔고 다녔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매출일 거예요. 그러나 PM은 실제로 나로부터 이제 소개가 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네. 매출과 또 커미션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제 오토십이라는 구독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특히나 MZ 세대 중에서 구독 시스템 이용 안 하는 분은 뭐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가장 가까이 뭐 쿠팡와우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멜론 이런 구독 시스템을 다 하나씩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오토십 저희 PM 제품이 너무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인제 한번 드시면 이렇게 매니아 소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요렇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누적된다. 제가 주스를 절대 7,800만 원 혼자 팔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인제 PM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쪼끔 간단하게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PM은 크게 1 번부터 7 번까지 요렇게 다 줍니다.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제 직접 소득, 내가 직접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인제 요렇게 위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인제 간접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인제 사실 요걸 다 합치면 그냥 이걸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사실 PM은 어차피 제품 좋아서 먹을 거 굳이 먹기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인제 먹기만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이제 제품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 사업성을 꼭 전달을 하는 이유고요.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4 번하고 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6 레벨 보너스하고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가장 크게 이런 수입이 발생하는 간접 소득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6 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 대부터 내가 있고 인제 내 이제 나의 1대 대리점들부터 6대 대리점들까지 그 대리점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제한인데 이제 고 대리점 전체 매출에서 각 지점마다 3% 에서 5% 씩의 제가 스타벅스와 똑같이 프랜차이즈와 똑같이 로열티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네 고런 게 6 레벨 보너스고요. 요 이제 리더십 또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6 레벨 보너스를 받고 이제 고 위에 또 한 번 더 얹어 주는 보너스인데요. 제가 이것까지는 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인제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인제 요 커미션 내역을 보면 이제 제 커미션은 아니고 이제 저희 스폰서님 커미션인데요. 요 6 월달, 7 월달, 8 월달에 보시면 퍼스트 라인 수당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놓은 수당이 내가 직접 한 일에 대해서 받은 수당이에요. 예. 그리고 인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이 부분은 간접 수당이에요. 간접 수당.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영향력이 미친 그것들에 대한 것을 인제 인정해 줘서 발생한 수당인데요. 보시면 6 월에 인제 저희 스폰서님도 저랑 똑같이 6 월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는 많이 전달을 하고 인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퍼스트 라인 수당이 쪼끔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퍼스트 라인 수당은 점점점 줄어들고 간접 소득은 어떻죠 여러분? 간접 소득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인제 9월 달에는 네. 그 간접 소득만 거의 얼마죠? 저는 진짜 볼 때마다 이게 제가 만들면서 너무 웃겨 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세일즈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무점포 특히나 독일 PM 사업은 무점포 프랜차이즈 사업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 뭐 그렇게 나쁜 다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알겠어. 근데 왜 PM인데?' 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지금 결과가 나고 있는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PM이기 때문인데 이제 고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뭐 타이밍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회사와 타이밍 뭐 제품 뭐 보상 플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쪼끔 다르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PM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요.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건기식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인제 이제 저희가 오늘 MZ 세미나니까 예 젊은 분들 중에서 '나는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먹어도 내 주변에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대중이 다수가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업을 하죠. 그쵸? 저는 뭐 꽃집 같은 경우에는 꽃을 좋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치킨집을 하는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다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그냥 내가 건기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2018 년의 총 시장 규모와 2022 년의 이제 총 시장 규모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고요. 제가 이거를 인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완전 예전으로도 거슬러 가 봤거든요. 완전 2000 년대 초반? 그런데 2000 년대 초반부터도 계속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 하향 곡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기식 시장이. 그거는 인제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 기대 수명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금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140 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140살 살 때까지 맨날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그 독한 약 먹고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거든요. 병원에 뭐 정 안 되면 어디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면 가야겠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음식 건강하게 잘 먹고 이렇게 관리 잘해서 그냥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예방의학이 대세라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내가 내 몸을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챙기는 예방의학이 대세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폴 제인 필저라고 미국의 경제학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사회적 기업가인 인제 이분도 머리가 굉장히 반짝반짝하시는데 예 이분도 앞으로 천만장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웰니스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소비 주기 패턴 이런 이제 재구매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또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이나 인제 판매 이렇게 세일즈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수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며 누적되면서 쌓이는 그런 복리적 수입을 제가 아까 자산 구축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구매가 빠르고 안정적이면 인제 원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좀 예를 들어 봤는데요. 왼쪽은 누구나 좋아하긴 하지만 선택이에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은 뭐 막 이렇게 뭐 열과 성을 다해 환호를 하진 않지만 필수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인제 왼쪽을 봤을 때 나 차 떨어졌어. 차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오른쪽을 봤을 때 "아 나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치아 끊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그냥 내가 살면서 써야 되는 것들이고요. 왼쪽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돈이 넘쳐나고 여유로우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겠지만 경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이런 쪽에 또 지출을 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엄청 이제 오래된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은 대부분 요런 생필품으로 이제 시작을 한 회사들이 많아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필품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휴지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가난하면 휴지를 한 칸 정도는 써 보도록 노력은 할 것 같지만 저는 이 PM 주스를 절대 끊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이나 정말 앞으로 전망이 너무너무나 비전이 있는 그런 이제 건기식 사업이다. 산업이다. 그래서 그런 건강기능식품 그래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그렇게 시장성이 큰 거 알겠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PM은 뭔데? 요게 또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PM은 그 인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저는 단연 1 등이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식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실제로 효과 효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품질이 최상급이에요. PM은 프리미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독일에서 유럽 상류층을 타겟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원재료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모든 게 인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 룩셈부르크의 과학기술연구소인 이 리스트,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인제 이런 기관에서 350 명, 약 350 명의 연구원들,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 그 '내 몸에 과학기술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몸에 과학기술을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희가 요런 NTC라는 과학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제가 또 설명을 너무 이렇게 길게는 할 수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전에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양제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실제로 정말 건강한 20대 젊은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20%도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영양제 타사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체의 구조와 우리는 인제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기존에 먹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용성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제 PM은 이 흡수율에 목숨을 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수율을 100% 까지 끌어올린 지구상 유일무이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업 아이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끝내주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봤자 영양제?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먹어보기 전엔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빨리 오늘 주문을 해서 드셔 보시고요. 예. 그래봤자 영양제 다 거기서 거긴 영양제가 아닙니다, PM은. 예. 지금 인제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사진을 다 넣지도 못했는데 요즘 PM이 정말 핫하죠. 정말 핫해요. 저희 PM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도 놀랄 정도로 핫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말을 봤는데 누가 그랬대요. PM 무슨 대표가 한국 인제 대표가 무슨 연예계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냐. 관련 그런 게 있냐."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저희는 그 어떤 연예인에게도 후원이나 제품을 협찬하지 않습니다. 다 내돈내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연예인들이 많이 먹어서 핫한 제품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인제 자기 관리에 까다롭고 예민하고 철저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실제로 협찬받고 본인들이 광고하는 제품이 아니고 '왜 PM을 먹을까?' 좀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면 여기서 또 사업성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연예인들 광고 협찬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PM을 먹는다는 건 PM만한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에도 이렇게 수시로 아주 수차례 방송에 PM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인제 이분이면 얘기 끝난 거죠. 이 정용진 부회장 우리 또 MZ 세대의 재벌이라고 하죠. 제드래곤.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드래곤이 인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요렇게 PM 주스 먹는 걸 올렸더라고요. 일부러 노출하신 건 아니지만 아주 또 더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게. 그래서 재벌도 이렇게 먹을 정도로 주치의도 있을 만한 분이 한 포에 1,000원짜리 이렇게 리스토레이트를 먹을 정도로 참 PM의 제품력 정말 어디까지인가를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재벌만 먹나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먹고요. 저희가 공식 스포츠 협회에는 후원을 하기는 해요. 공식 스포츠 협회에 후원을 하는데 어쨌든 아무리 후원을 한다 해도 이분들이 이 굉장히 선수 생활 생명이 달린 분들이 또 아무거나 먹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안전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이 제품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먹어 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이런 걸로 벌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이렇게 대단한 이런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요. 정말 지금 PM은 완전히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시장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PM은 유럽에서 지금 30 올해로 31년 차예요. 독일에서 31년 차 됐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유럽에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스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5 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5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정보가 빠른 연예인, 뭐 정치인, 재벌, 운동선수들은 먹고 있지만 아직 내 윗집, 옆집, 아랫집은 안 먹고 있고 PM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제 일시적인 트렌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었던 게 이게 지금 아무리 핫하다고 해도 1-2년 정도 뒤에 거품이 빠질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제가 멀쩡히 운영하던 그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뛰어들진 않았겠죠. 그런데 PM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건데 그 안에서도 이 독보적인 PM이 지금 한국에 이제 5년 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거는 쪼끔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요렇게 이제 많은 상 이제 이 상들이 굉장히 대단한 받기 힘든 상인데 요런 상들도 여기 또 실려 있는 상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이런 상들을 받았고요. 쪼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개인을 신용평가하듯이 기업도 신용평가를 하거든요. 이 기업이 얼마나 재무제표가 탄탄한지 이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인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인제 요렇게 하는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고 기관에서 인제 이 PM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산 확률이 전혀 없는 기업이다. 사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AA, 트리플 A를 받았어요. 트리플 A를 받고 이게 점수를 치면 100점 만점에 99 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냐면 회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제품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팔려 나갈 거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된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나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트리플 A에 랭크 1 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그룹장님이 강의 때 쓰셨던 건데 제가 좋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요즘 플랫폼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 인제 제가 올려 놓은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인스타그램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쓰거든요. 아마 대부분 또 MZ 세대들은 여기 있는 거 다 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쓸 거예요. 그쵸? 요즘은 정말 구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 구독 시스템인데 앞으로 이 구독 경제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나 플랫폼 시장이 이런 구독 시장이 굉장히 큰데 자, PM은 어떤가요? PM은 지금 현재 60만 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얼마 없죠. 그런데 이 60만 중에서도 저처럼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처럼 사업을 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후원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아직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머지 58만 5천 명은 소비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소비자층이 또 탄탄하게 인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60만 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뭐 배달의 민족으로만 또 예를 들어 봤을 때도 아직 파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PM을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될까?' 하면은 그분은 될 거예요. 오히려 내 주변에 PM을 다 알아. "맞아. 이거 유명하지." 하면은 글쎄요. 그건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인제 제가 또 저희 요즘에 MZ 세대들 여기서 효소 또 안 드셔 보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소 굉장히 많이 드셨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효소 광고를 할 때 인제 살 빠진다고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인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예요. 인제 그분 유튜버에서 이렇게 "효소가 붓기나 다이어트 그리고 해독 면역에 좋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효소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효소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효소 안 먹고 효소 안 파는 사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효소를 좀 그만큼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사 먹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 제가 이제 이 PM 사업을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저도 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온라인 이제 안에서. 그런데 그중에 정말 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그냥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광고 협찬이 들어오고 공구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런 이제 그분들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P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그래 어쩌면 판매도 당연히 인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유통의 마진을 줄여 인제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죠. 그리고 "요거를 네가 여기다가 돈을 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너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인제 프로슈머가 되는 우리가 소득 창출의 기회까지 전달을 하는 게 현재 저희 PM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정말 딱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네트워크 사업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건강해지신 분들도 굉장히 당연히 많고요. 저로 인해서 이렇게 저로 인해 PM을 알게 돼서 쪼끔 이제 미래를 미리 대비를 하고 사실 저도 제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처럼 뭐 사업을 했다가 좀 잘 안 된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꼭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전문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의 이제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까 제가 이 사업 설명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인제 한 치 앞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대비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PM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이들 궁금해했었어요, 주변에서. "정연이 너 왜 가게 하면서 왜 갑자기 뭐 소위 말하는 다단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런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나눴었고요. 결국엔 얘기해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더 잘 살고 싶고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고 혹은 '지금은 먹고 살만 하나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기회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바라보는 사물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PM 주스 한 잔을 보면 누군가는 뭐 다단계 제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건강기능식품, 뭐 영양제, 맛있는 주스, 뭐 건강에 좋은 주스 뭐 요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인제 저는 정말 이 PM 주스를 기회로 봤거든요. 다르게 본 거죠. 인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쪼끔 다른 관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오른쪽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10%만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90%는 내가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이런 90%의 고민들을 사서 하면서 많은 시간을 쪼끔 인제 아쉽게 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아쉽게 많은 시간을 좀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90%의 걱정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쪼끔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 이 PM을 저에게 기회로 보고 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인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자영업을 할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365일 중에 행복했던 날도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힘든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도 자기 전에 머릿속에 너무 고민들이 많아서 '아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일은 또 인제 어떤 또 이제 이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어떤 내가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요렇게 이게 회사에서 보내주는 공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제가 유럽을 이제 어릴 때 20대 초반에 한번 갔었는데 그 뒤로 '아 나 여기 꼭 다시 올 거야.'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유럽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또 인제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져 가지고 시간적인 게 아무래도 크죠. 그래서 이제 못 갔었는데 회사 덕분에 또 이렇게 원 없이 너무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다음 달에는 요렇게 마라케시라고 이제 모로코, 저도 여기 PM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열흘 동안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차 뭐 연차 다 끌어서도 열흘씩 이렇게 여행 가기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여행 보내 주고 또 제가 여행을 가는 동안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아예 또 일을 안 한 이제 자영업했을 때랑은 쪼끔 다른 또 고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인제 회사에서 또 요렇게 열심히 했다고 줍을 많이 받았네요. PM을 더 열심히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공짜로 BMW 이제 자동차도 받아서 더 액티브하게 더 즐겁게 인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테이블 미팅하면 이 차에 진짜 확실히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예. 네, 정말 회사에서 이렇게 통 크게 BMW도 줍니다. 그리고 인제 이 PM 사업 사실 인제 이렇게 처음 딱 전달받았을 때 사업이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제품이나 보상이나 이런 회사나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대부분 걱정 고민을 하는 게 아마 저는 가장 큰 게 이런 거 하면 사람 잃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 잃는 거 아니야?' 특히 남의 그 시선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PM 사업을 해 보시면요.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남들의 시선이나 의식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얻는 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이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요렇게 사람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막 활발하게 이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또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20 대부터 뭐 한 40 대까지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단언컨대 네트워크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노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인제 많이 보셨죠, 이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요거 인제 앞장에 쪼끔 넣었던 이유가 제가 어릴 때 꿈이 가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꿈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대통령 꿈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다들 이제 꿈이 하나씩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꿨던 꿈을 지금 이루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꿈을 제가 인제 좀 쉽게 포기했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포기를 했는데 그게 살면서 평생 후회로 남더라고요. 물론 저는 인제 다시 뭐 가수를 할 생각은 없지만 후회는 남아요. 그냥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거를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면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 PM을 만나서 두 번째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만은 내가 반드시 절대로 두 번 다시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저의 꿈은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좀 담아 봤는데 사실 또 저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삶이라고 하면 돈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다 그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벌고 싶은 거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원할 때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요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봉사를 해외 봉사를 예전부터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저도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냥 국내에 이제 기부하는 이제 그런 것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로워진다면 이제 해외 봉사를 이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꿈과 희망을 잃은 많은 우리 MZ 세대 분들도 이 PM이 나에게 있어서 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과 제가 오늘 설명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면 훨씬 더 큰 비전이 많이 숨어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의 2034년 제가 아까 시작했던 이 주제였죠. 여러분의 2034 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통 지금 이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걱정,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0%가 넘는 그런 걱정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오늘부터 2034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생생하게 그려 보시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